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 양육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냥 한영자로 살 거야. 새벽 5시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70세 할머니가 40년 만에 내린 충격적인 결정.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한영자, 70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4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일상이죠. 남편을 위한 아침 준비, 아들 내외를 위한 밥상 차리기, 손자, 손녀들 학교 보내기까지 그녀에게는 쉴 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여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내. 하지만 그녀 자신을 부르는 이름, 한영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이 집에 없었죠. 마당 한켠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꽃을 보며 예쁘다고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기게 된 것이. 젊은 시절 그녀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죠.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20살의 한영자.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깊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꺼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농사일이 끝나면 집안일, 집안일이 끝나면 손자, 손녀들 돌보기. 저녁이 되어 모든 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그녀만 홀로 거실에 앉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지만 그조차도 가족 걱정으로 가득했죠. 그땐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나인가 싶을 정도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한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돌보는 도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고 가족들의 필요가 항상 우선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분명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 많은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40년간 쌓인 습관처럼 말이죠. 그런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더욱 냉랭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가 주시는 건 너무 단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경험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집안일은 수진이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이 이상하게 서운하게 들렸어요. 마치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보다는 엄마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 도와줘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이것 좀 도와줘라고 말하며 며느리에게 달려가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지만 그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없어요. 마치 그녀의 하루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한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건 아닐까?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가족이 많은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요? 밤이 되면 남편은 TV만 보고 아들 내외는 각자 스마트폰에만 집중했습니다. 대화가 있다면 아이들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 정도. 그녀의 의견이 필요한 일은 거의 없었죠.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그냥 가정부가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는데 모든 가족이 축하해주는 동안 한영자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그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갔는데 한영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했죠.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영자는 점점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들에는 항상 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했죠.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불쾌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아이들한테 과자 주신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간식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몰래 과자 주시면 제 교육 방침이 흔들려요. 아이들이 배고파해서 그냥. 한영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 양육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은 한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다니. 40년간 아이를 키워온 자신의 경험과 사랑을 간섭이라고 부르다니. 저녁에 아들 민수가 돌아왔을 때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이들한테 간식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아이 키우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요.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엄마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40년간 이 집에서 한 게 양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조용히 편히 지내시면 안 돼요. 조용히 지내라. 그 말이 한영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이제는 입을 다물고 존재감을 지우며 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한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 속에서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수진이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싱겁게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40년간 담가온 김치 맛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맛있다고 먹었던 그 김치가 갑자기 문제가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또다시 한영자를 배제한 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한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40년간 참아온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친구 순이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영자와 나이가 비슷한 순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니 순이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고 있었죠. 조문객들은 순이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순이 언니는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 다 키운 후에는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그래서 가족들도 어머니를 더 존경했나 봐요. 한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내 마지막 길에는 과연 누가 와줄까? 한영자는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 그 이상의 기억이 있을까요?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에 한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한영자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날 밤 한영자는 홀로 앉아 오열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서러움, 억눌러온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도 나만의 삶이 있었을 텐데. 새벽까지 울고 난 후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나로 살 수는 없을까? 다음 날 아침 한영자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트렁크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전 찍은 사진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쳐보니 20대 시절 적어둔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카페 운영하기, 혼자서 여행 다니기,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 되기. 젊은 시절의 한영자가 그려본 미래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주소였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곳. 트렁크 한켠에서 남편이 몰래 만들어뒀던 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생전에 이 돈은 나중에 둘이서 여행이나 갈 때 쓰자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 남편도 자신이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한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달랐어요. 나도 나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73가 된 지금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 어촌 마을에는 작은 원룸들이 많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공간들이요.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혼자 사실 거예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가깝고 마을 사람들도 친절하시고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들으며 한영자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한영자는 몰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 대부분은 가족들의 것이었으니까요. 자신만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몇 벌의 옷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 뿐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한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게 속한 것이 이렇게 적었구나. 4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만의 것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동안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두려울 게 없어요. 한영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가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간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영자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말이죠.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밤, 한영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0년간 살았던 공간들, 추억이 서린 방들을 하나씩 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서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같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가고 아들 내외는 출근 준비에 바쁘고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 가야 했죠. 한영자는 어김없이 모든 가족의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가족이 집을 나서자 한영자는 조용히 준비해둔 짐을 들었습니다. 큰 트렁크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식탁 위에는 미리 적어둔 편지를 올려놨습니다. 편지지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마음속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간 매일 같이 딛던 대문 앞에서 한영자는 잠시 뒤돌아봤어요. 그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버스에 올라탔을 때 한영자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언제나 집안일 걱정에 바빠서 주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집에 돌아온 며느리 수지는 이상한 정적에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어서 오세요 하며 맞아주셨을 텐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부엌에도 거실에도 마당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한영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죠. 편지를 읽는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가정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불러줄 곳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수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돌아와서 편지를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정말 집을 떠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항상 있어 주실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떠나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한영자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해질 거예요. 가족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지 못했는지를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께 너무했구나. 어머니도 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 민수 역시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그들은 비로소 한영자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한영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원룸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이 동네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예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순간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한영자. 좋은 이름이네요. 영원히 자유롭다는 뜻인가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한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한영자 씨라고 불러주었어요. 시장에서 영자 씨, 오늘 생선 싱싱해요. 동네 카페에서 영자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하는 인사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한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제야 내 웃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웃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바다를 산책하고 시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이웃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40년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저녁에는 스스로 차린 한 끼 식사가 특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밥상.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맛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한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녀의 하루하루, 그녀의 생각들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영자 씨는 정말 용감하시네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니.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영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영자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영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민수야.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 그동안은 여러분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도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민수가 간청했지만 한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냥 한영자로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40년간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 살려고 애썼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잃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민수의 말에 한영자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너희들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내가 없어야 너희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엄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는 마. 나는 이제 한영자로 살 거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어머니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민수는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한영자가 모든 것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한영자는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동년배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젊은 시절 꿈꿨던 카페는 아니었지만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차를 우려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우려주는 차는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주민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한영자는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한영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생기가 돌았어요. 가끔 가족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행복을 찾으셨다면서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 말을 들은 한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응,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도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렴. 바다를 바라보며 한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구나.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구나.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바쁨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자원봉사 활동, 혼자만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한영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혹시 당신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세월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며느리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말이에요. 한영자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삶을 시작해보세요. 세상에는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한영자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